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earning Deep Representation by Mutual Information Estimation and Maximization이라는 논문으로 오늘 논문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김소희입니다. 이 논문은 알클리아 2019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된 논문인데 저희가 그동안 발표했던 그런 셀프-슈퍼바이스 메서드랑 조금 다르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논문이어서 같이 공부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셀프 슈퍼비전에 대해서 살짝 설명한 다음에 이 논문에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이제 related works로 뭐 generative 방법을 사용하는 애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mutual information estimation이 쉽지 않아서 그걸 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한 후 메서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lf-supervised learning은 예전에 대원님인가? 그때 설명해 주셨었는데 얀루풍 교수님이 정의하신 self-supervised learning 개념도 있고 근데 사람들마다 unsupervised랑 self-supervised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갈리는데요. 사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self-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슈퍼비전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없는 그런 데이터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프록시 데이터라는 것을 이제 디파인 하는데, 이건 이제 언라벨 데이터셋에 대한 태스크로 이거를 이제 해결함으로써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얻게 된 그런 논리대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방법론들은 여러 개로 분류가 가능한데, 먼저 피텍스 태스크라고 해서 뭐 직서 퍼즐도 있고 몇 도 돌아는지 그런 로테이션 프리딕션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바이올 설명할 때도 나왔던 건데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1 그런 지폐를 그려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실 $1랑 그런 디테일은 맞지 않지만 이걸 보고 저희 $1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1나 뭐 $5 또는 $10랑 다르게 생겼다는 거,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만 알고 있다면 얘가 $1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랑 distinguish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정도로 피처를 학습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안된 방법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그 representation space 내에서 loss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generative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어서 원래 이미지랑 디코더를 통해서 나온 이미지 간의 reconstruction error를 계산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픽셀 스페이스 상에서 loss를 이제 measure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딥 클러스터라는 논문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클러스터링이라는 어떻게 보면 unsupervised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냥 수도 라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 라벨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설명해드릴 딥 인포맥스라는 방법이 어떤 사람들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일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따로 분류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들어보시고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포메이션 티어리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 뭐 페어 다이버전스 이런 거 공부하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인포메이션 관점에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카드를 이제 뒤집는다고 할 때 저희는 그 카드에 뭐가 써 있는지는 모르고 그 사람이 뒤집으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카드를 딱 뒤집고 하는 얘기가 카드가 보여 라고 하면 저희가 얻는 인포메이션은 한 개도 없겠죠. 이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카드에 하트가 있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4개 중, 그 모양이 4개니까 4개 중 어떤 건지를 알려준 거니까 약간의 정보를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보고 이 사람이 오 하트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52가지 종류 중 하나임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그 전체를 다 펼쳐서 그 순서를 다 알려주면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보면
이 전체에 대해서 한 개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unusual한, 잘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이벤트는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게 되어서 인포메이션이 서프라이즈의 정도, 놀람의 정도의 척도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 셀프 인포메이션이라는 지표가 사용되는데 어떻게 보면 둘 중 하나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일 때 저희가 바이트로는 0 또는 1을 표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바이트로도 이 정보를 포함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면 4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2개의 바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확률이 적은 사건들은 더 많은 바이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컨베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로 이제 확정한 게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어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도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랜덤니스의 척도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는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확률이 똑같다고 했을 때 엔트로피가 최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utual information은 x와 y 페어의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utual information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joint entropy부터 설명을 하면 joint entropy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집합 관계에서 합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집합을 이제 joint entropy라고 생각했을 때 conditional entropy 같은 경우는 y given x라고 했을 때 y에는 있지만 x에는 없는 정보니까 이런 이 파트겠죠. 그러니까 joint entropy 같은 경우는 x랑 y에 있는 정보인 거고 conditional entropy는 한쪽에만 있는 정보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mutual information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mutual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두 x, y가 share하는 인포메이션은 얼마나 되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joint entropy에서 conditional entropy를 뭐 둘 다 빼줘도 되고 그럼 얘만 남겠죠. 아니면 x에서 이 conditional entropy만 빼줘도 되고 y에서 또 conditional entropy만 빼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conditional entropy를 봤을 때 우리가 이 확률 파트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mutual information도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유도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K divergence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두 probability distribution 간의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가 P라는 어떤 그런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았을 때 PX가 QX보다 언제나 보통 크겠죠? 그래서 K divergence는 언제나 0 이상인데 만약 P랑 Q가 같다면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화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mutual information이랑 연관지어서 쓸 수 있는데 mutual information 식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값이 요거잖아요. 그럼 사실 요거를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K divergence로도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K divergence랑 mutual information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joint distribution과 marginal distribution의 프로덕트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제 related works인데요.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번 논문에서는 generative 모델과 mutual information을 maximize 하는 방법에 주목을 합니다. 먼저 generative 모델부터 설명드리면 generative 모델도 사실 이 reconstruction loss가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 또는 뭐 mutual information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요 식이 이제 mutual information의 식이었는데 요 파트, 요 x given y의 그 엔트로피 값이 어떻게 보면 reconstruction loss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y를 알 때 x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파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reconstruction loss를 뭐 lower bound를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enerative 모델도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나 mutual information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종류로는 일단 세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variational autoencod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오토인코더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그냥 오토인코더는 저희가 학습하게 된 레이튼 팩터가 그냥 싱글 밸류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이렇게 그냥 한 값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은 어떻게 아냐? 모른다 이거고 그거를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는 되게 이상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뭔가 이 두 덤에 대한 인터폴레이션도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학습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방법으로 이 레이텐트 벡터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하는 그런 파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하는 파트가 추가됩니다. 이제 그걸 K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보통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얘를 유도하는 그런 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adversarial autoencoder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 K 다이버전스 대신 걔네서 사용하는 adversarial los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discriminator가 있어서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얻게 된 레이트 벡터는 페이크라고 프리딕션하고 저희가 프라이어로 생각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얻은 레이트 벡터는 이제 포지티브, 그러니까 true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를 이제 논문 메서드 설명할 텐데 그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idirectional gai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코더랑 디코더를 그냥 adversarial하게 학습을 하는 건데 저희가 input x가 있다고 했을 때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를 얻어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랜덤한 레이튼 팩터로부터 제너레이트 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각각 페어로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얘를 real하다고 프리딕션하고 얘를 fake하다고 프리딕션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adversarial하게 학습함으로써 representation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utual information을 maximize하는 방법인데요. mutual information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infomax optimization principle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논문의 제목인 deep infomax도 이 이름에서 따오게 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가 input을 output에 매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input과 output 간의 그런 mutual information의 average 값이 maximize 되게 하도록 학습하게 되면 좋은 representation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mutual information을 최대화시키면 좋은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거고요. 근데 mutual information 10에 보시면 보면 이런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representation learning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확실하게 알기보다는 그냥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값을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mutual information을 계산하는 게 intractable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lower bound를 maximize 한다거나 뭐 estimation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mutual information estimation에 사용한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돈스코어 바라단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둘 간의 mutual information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joint distribution과 marginal distribution의 프로덕트 간의 K divergence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이런 값의 lower bound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t는 그냥 펑션인데 어떻게 보면 데이터 그 디스트리뷰션의 값을 어떤 그냥 리얼 밸류를 매핑하는 함수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걸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런 로얼 바운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얘를 맥시마이즈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이런 mutual information 값을 알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증명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함수를 하나 더 정의해서 얘를 뺀 게 0보다 크게 만드는데 그 값이 이 좌변에 있는 값이 어떤 KL 다이버전스 값이 되기 때문에 0 이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데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젠서셔넌 그 Mutual Information Estimator도 있는데 이 SP가 이제 소프트 플러스고 X는 저희의 포지티브 샘플이고 X 프라임은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샘플이어서 어떤 인코더의 결과와 X 간의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시키고 네거티브 샘플과 인코더의 결과를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시켜서 이 mutual information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info noise contrastive estimation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contrastive learning 논문 보실 때 자주 보셨을 로스 펑션인데 포지티브 샘플이고 얘가 네거티브 샘플이어서 저희는 이 포지티브 샘플 간의 시밀러리티는 최대화시키고 싶고 네거티브 샘플의 시밀러리티는 최소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텀을 추가해서 로스 펑션을 계산하게 되는데 얘를 활용해서 또 mutual information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 사실 요 식이 이렇게 된 건데 이때 X 프라임은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 드린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이제 컨트라스트 프리딕티브 코딩이라는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고 로컬한 레프레젠테이션 그 페어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이제 학습을 합니다. 이때 오토 리그레션 방법을 사용하고 그런 공유 정보량을 최대화하게 하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텍스트, 스피치 이런 거에 사용하는데 사실 이미지도 이렇게 픽셀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 시퀀셜한 값이라고. 그래서 이미지 도메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치인데 각각의 값을 이제 인코더를 통과해서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되고 예를 들면 특정 시점 t가 있다고 했을 때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으로 또 이런 벡터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 ct랑 예를 들면 요 2라는 값은 보통 k라고 지정이 되는데 요 k는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이렇게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요 표현과 두 시점 뒤인 t 플러스 2 간의 그런 공유 정보량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 공유 정보량을 계산할 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개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를 활용해서 얘와 비례하게 요 웨이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요 웨이트에 보면 2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땐 또 W3를 사용해서 각각 타임 스텝에 대해서 다 다른 값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공유 정보량을 이용해서 그 시점, 여기선 2긴 한데 만약 3이라고 할 때 요거를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사용하게 되고 뭐 랜덤하게 그냥 다른 타임 스텝의 값을 사용해서 얘는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샘플 간의 이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게 되고 얘네들 간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식으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은 매 타임스텝마다 계속 로컬한 피처를 계속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그냥 한 개의 서머리 피처를 얻게 됩니다. 모든 로컬 피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 할 필요도 없고 뭐 웨이트도 이렇게 계속 많이 정의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메서드는 3개로 일단 나눠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글로벌 인포맥스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포맥스 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인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그냥 컴포넌트를 통과해서 피처 맵을 얻게 되고 또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통과해서 피처 벡터를 얻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는 이 피처 맵과 피처 벡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맵과 피처 벡터를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 구하고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이 피처 맵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티브 샘플의 피처 맵과 피처 벡터 간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커지게 하고 네거티브 샘플의 피처 맵과 그 포지티브 샘플의 피처 벡터 간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소화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식은 사실 그 DV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첫 번째 방법의 식을 적어놓긴 했는데 3가지 방법 다 시도를 해보고 비교를 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T가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포지티브 샘플과 그것의 어떻게 보면 피처 벡터 간에는 그 리얼한 페어고 얘네 둘 간에는 페이크한 페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면 저희가 원하는 전체 이미지의 특징을 가지는 피처 벡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캣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캣과 관련된 피처는 이런 뾰족 감기, 이런 눈, 그리고 이런 fur 이런 파트가 어떻게 보면 캣이랑 관련이 돼 있고 이런 파트는 사실 노이즈고 캣을 프리딕션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파트잖아요. 근데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얘네 3개는 다 그냥 캣이라는 정보를 인디케이트 하기 때문에 요걸 점점 합친다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점점 증가하진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다 캣을 향하고 있으니까 정보가. 근데 이런 노이즈는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더 가지고
그 인포메이션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데 막상 이런 캣에 대한 피처보다는 노이즈에 대한 피처가 더 많이 인베딩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인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쉐어드 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학습하자고 해서 이제 제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피처맵과 피처 벡터를 사용하는데 이 피처맵 하나하나, 그 패치 단위 이 하나하나를 로컬한 피처로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J라는 게 M 제곱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M by M이니까. 그래서 이 로컬 피처와 글로벌 피처 간의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피처는 하나고 로컬 피처는 어떻게 보면 M 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피처를 글로벌 피처는 학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노이즈 같은 것보다는 내가 얘 자체, 고양이 사진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이제 네거티브 샘플과도 같이 계산하는데 이때도 글로벌 피처는 하나고 로컬 피처가 포지티브한 샘플의 로컬 피처와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커지게, 네거티브 샘플의 로컬 피처와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작아지게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J가 이제 추가되고 M제곱 전체에 대해서 서메이션하고 평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추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rior에 매칭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그 variational autoencoder나 adversarial autoencoder랑 똑같은 그런 거를 그냥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prior를 하나 정하고 얘와 저희가 그 embedding한 그 latent space 간의 그런 distribution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이거를 그 adversarial 그 autoencoder처럼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로부터 얻은 레이튼 벡터를 비일하다고 프리딕션을 하게 하고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된 레이튼 벡터에 대해서 페이크하게 되길 바라겠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래서 이걸 맥시마이즈 하게 되고 그 인코딩 하는 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식으로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다른 논문들은 그냥 보통 가우시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유니폼한 게 더 잘 됐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 나와 있었고 논문에, 그리고 저자가 했던 발표에서도 약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랬다. 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널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포맥스, 로컬 인포맥스, 프라이어 매칭을 다 사용하게 되고 여기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베타, 감마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글로벌한 애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얘는 1, 얘는 0으로 하고 그때 옵티멀한 값은 감마의 값은 1이라고 하고요. 어떨 때는 글로벌 안 쓰고 로컬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럼 0, 1 하고 그때 옵티멀한 값은 0.1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둘 다 섞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익스페리먼트 파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 익스페리먼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페리먼트 셋업 같은 경우에는 C+10과 C+100에 대해서는 디시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고 여기에 그냥 히든 레이어 1024 유닛을 가지는 애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니 이미지넷과 STL10도 사용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알렉스넷 사용하고 두 개의 히든 레이어 4096을 활용하게 되고요. 모든 인코더의 최종적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는 64 디멘전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파트가 사실 제가 궁금했던 파트였었는데 왜냐하면 원래는 벡터 두 개 간의 디스크리미네이터 또는 이미지 두 개 간의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디멘전이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피처맵과 피처 벡터를 활용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는데 글로벌 인포맥스 같은 경우는 그냥 플래튼에서 컨캐트네이션을 하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태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컬 인포맥스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던 건데 하이어 디멘전 스페이스로 이제 임베딩하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피처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거치게 되고 글로벌 피처에 대해서는 그냥 플리 커넥티드 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각각 사이즈가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와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간의 그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 값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행한 태스크는 총 4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클래시피케이션부터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인 SVM도 활용해보고 논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인 뉴럴 네트워크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conv, fc, y 이렇게 나와 있는데 3가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representation, 그 64dimensional representation 벡터뿐만 아니라 그냥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한 이후의 결과 그리고 그냥 컨볼루션 마지막 레이어를 통과한 결과로도 다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꼭 어떤 거 하나가 제일 잘 된다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각각 상황마다 다른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볼루션 쓴 게 제일 잘 되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안한 방법이 잘 된다. 그리고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로컬한 방법이 제일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유되는 애를 학습하다 보니까 로컬만 사용했을 때가 제일 성능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CIFAR10에 대해서만 해봤는데 논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해봤고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이 제일 잘 되면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fully supervised 방법보다도 성능이 잘 나와요. 근데 fully supervised 방법이 잘 되게 뭐 오그멘테이션이나 그런 아키텍처를 변형한다면 당연히 이 메소드보다 성능이 잘 나올 테지만 얘와 똑같은 그런 아키텍처럴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했을 때는 얘네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mine과 MDM이라는 값인데요. 이게 Mutual Information Neural Estimation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서 이 DB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했던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값을 사용해서 이제 성능을 평가한 거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간의 mutual information을 그냥 예측하는 그런 논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mutual information이 클수록 좋은데 저희 모델이 확실히 큼을 알 수 있고 neural dependency measure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전 이게 좀 재밌었는데 피처 벡터가 예를 들면 그 크기가 10인 피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 5개만으로 10개를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사실 10개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5개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처 값들이 각각 다 인디펜던트 해야지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mutual information이 높게 하는 representation이 좋은 representation이고 또 추가로 인디펜던트한 representation이 좋은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리얼한 representation이 있을 때 얘네를 셔플링해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이제 페이크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 둘 간에 이제 discriminate loss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예를 들면 independent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가 분포할 텐데 만약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셔플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서로 디펜던트 한턴 애들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선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구분하기가 되게 쉬울 텐데 이렇게 랜덤했던 애들은 어차피 그 셔플링 해도 또 랜덤 이런 식으로 된 느낌이기 때문에 둘 간의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스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가 클수록 어떻게 보면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재밌게 바이디렉셔널 밴도 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방법이 글로벌한 방법만 쓸 수도 있고 로컬한 방법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합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둘이 합쳤을 때가 성능이 확실히 좋게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occlusion and coordinate prediction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얘는 인페인팅 방법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얘는 context prediction task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occlusio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특정 패치를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벡터를 하나 얻고 두 번째로는 요 패치의 representation을 얻게 됩니다. 이 둘 간의 mutual information이 커지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쉐어되는 컨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coordinate prediction은 예상하셨다시피 이렇게 가린 부분에
어떤 코디네이트인지 그걸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먼저 수행했을 때 혹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보려고 했던 건데 보면 확실히 원래가 이건데 다 좋아졌죠. 코디네이트 프리딕션을 하건 오클루전을 하건 다 성능 향상을 가지고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프리텍스트 테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mutual information을 maximize 하는 방법으로 unsupervised하게 representation을 학습하였고 전체 locally consistent한 information이 그 local informax가 어떻게 보면 전체 패치에 대해서 각각 다 있는 정보를 그 글로벌 팩터가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locally consistent한 information을 쓰면서 representation을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mutual information을 prediction 하는 방법이 3가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배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이 젠션시아는 굉장히 일정하죠. 나머지 2 방법은 배치가 확실히 어느 정도 많이 커져야지만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젠슨 샤넌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배치가 B라고 했을 때 저희가 로컬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네거티브 샘플이 총 B 곱하기 M 제곱에 비례하게 되잖아요. 그럼 배치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배치가 적을 때도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는 젠슨 샤넌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후속 논문들은 젠슨션은 안 쓰고 이 NC 로스를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한다 하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셀프 슈퍼바이즈드 논문들 보면 인포 NC가 제일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젠슨션은 방법이 성능이 제일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뭐지?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6페이지쯤에 아까 이제 흥미롭게 보셨다고 했던 지표 한 번만 다시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거요? NDM. 네, NDM.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어떻게 보면 피처가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 거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각각의 피처가 인디펜던트 하다면 요 그림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애는 1,1, 1,2, 뭐 2,1, 2,2 다 가지고 있는 representation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1,1, 2,2 이렇게 하면 돼요. 1,2, 2,4, 3,6 이런 식으로 representation이 있다고 했을 때 셔플링을 한다고 했으면 얘는 1,1, 2,1, 1,2, 2,2가 돼서 둘 간의 디스트리뷰션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discriminator는 이걸 구분을 못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둘을 셔플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둘 간의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원래 디펜던트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졌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면 피처들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가 커질 것이고 서로 디펜던트하다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구분해내기 때문에 로스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로스가 클수록 각 피처 간이 인디펜던트하다고 할 수 있어서 클수록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지표입니다. 혹시 네, 이해됐어요. 아까 제가 잘못 이해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